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오늘은 2024년 11월 25일입니다. 월요일인데요. 자, 오늘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에 테슬라와 비트코인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오늘 현재 상황을 짚어보고 2030년 앞으로 10년 뒤에 테슬라와 비트코인 이렇게 바뀌는데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족 해외여행 또 국내 여행 다녀오신 기억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3년 전 여행 또 10년 전 해외여행 이런 거 기억하실 텐데요.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흘러갔다. 정말 빨리 지나갔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테슬라와 비트코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0년 전 오늘 한번 기억해 보기 위해서 현재의 그 테슬라 현재 352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은 1억 3,500만 원 그리고 96K 지금 100K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기대를 해보고, 자, 애플과 엔비디아, 지금 애플은 이제 전 세계 2등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호실적 발표 이후에 141달러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200달러를 향해서 갈 것 같은데, 자, 1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0년 전 오늘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10년 전 오늘은 어땠을까요? 잠시 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기준으로 당신은 준비가 되었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앞으로 10년 뒤 2030년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되길 여러분이 진심으로 원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 대망의 2025년 경제독립의 씨앗을 준비하고 과연 여러분 오늘이 준비가 되었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352달러 1억 3,500만 원 요 기준점을 여러분이 곧 받으실 마일라이프북 또 여러분의 수첩에 잘 기록을 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는 2014년 11월 그러니까 정확하게 10년 전이죠. 당시 주가가 16달러였습니다. 자, 10년 뒤 오늘 352달러로 무려 21배가 상승했는데요. 자, 여러분 잠시 뒤 소름 끼치는 내용이 나오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테슬라의 10년 뒤 미래 모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 가지죠. FSD 자율주행 완성과 옵티머스 봇의 전 세계 판매, 이를 통해서 현재 테슬라의 시총이 1조인데 이제 30조의 시총으로 앞으로 30배가 더 상승한다는 겁니다. 자, 과거의 10년을 보면 충분히 이게 이것보다 더 잘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잠시 뒤 제가 세 가지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이 주옥 같은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이 테슬라와 비트코인 10년 뒤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상상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영상 뒷부분에 중요 영상이 나오니까 그것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보죠. 자, 2016년 5월, 자, 불과 10년도 아니죠. 그러니까 2024년이니까 자, 9년 전 오늘 그 비트코인은 이 53만 원이죠. 53만 원 비트코인이 그 255배 상승을 해서 현재 1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30년의 비트코인은 최소 10배에서 100배 이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자, 한번 여러분이 뒤에 이어지는 영상 끝까지 정주행 하시면서 한번 그 가능성을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지금 421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잘 모르시는 분에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자, 1번 이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로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간 소프트웨어 회사로서의 주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 텐데, 자, 이 회사의 변화는 2번 2020년 비트코인을 장착하고 나서 이 회사의 주가가 그러니까 2014년 11월 제가 소름 끼친다는 얘기가 당시 그 테슬라 주가가 16달러였는데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도 16달러였죠. 그런데 이 회사가 2014년 11월 16달러 하던 회사가 2020년에 비트코인을
사들이기로 하면서, 회사 자금으로 사들이기로 하면서 25배 상승해서 421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자, 테슬라 320달러보다 현재 100달러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주가가 그 공매도 세력의 조정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500달러를 돌파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개인이나 회사가 이 테슬라 주식과 비트코인 장착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경제 독립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최소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우리의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는다면 2030년의 미래는 완전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게 반복되는 실수를 우리가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 스트레치와 조금 전 테슬라 주가 똑같이 16달러에서 시작했는데, 테슬라는 이제 그 FSD 자율주행 기술적인 회사로 지금 혁신적인 기업으로 달려나가는 거고, 이렇게 마이크로 스트레치 같이 별다른 그 회사 영업을 하면서도 그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담았을 때 결과값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이 여기서 그 인사이트를 반드시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 세계 시가총액별 상위 자산을 이제 보면은요. 자, 전 세계 모든 자산을 그 돈으로 바꿨을 때 900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자, 현재 금이 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9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900에서 19조. 그러니까 그 900 숫자로 19. 그러니까 금이 이제 그 1등이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전 세계 900조 시총 중에 3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그 우리의 최고 관심, 테슬라가 지금 1조 클럽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정리된 한 장의 표를 보면은 금이 전 세계 900조 시총 중에 총 그 자산 중에 19조를 차지하고 있고, 엔비디아가 3조,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겨우 2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1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테슬라의 시총의 2배, 그리고 금 시총의 지금 10분의 1이라는 거 여러분이 정확히 알 수 있죠. 자, 금의 포지션을 얼마나 이제 비트코인이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20조를 돌파해서 30조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이제 가능성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테슬라는 그 FSD 완전 자율주행과 그 옵티머스 보스로 30조 이상의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일론 머스크가 자신 있게 포부를 밝혔는데, 자, 여러분 뒤에 영상을 보시면 그 말이 허풍이 아닌 거를 여러분이 소름 끼치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AI 더빙을 한 목소리니까 끝까지 한번 꼭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1조에서 30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2025년, 이제 불과 1년 이제 그 남았는데, 이 2025년에 테슬라는 빠르게 5조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FSD 자율주행이 전격 승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테슬라 주식을 그 게으르지 않게 그 늦추지 말고, 수량이 부족하신 분들 아직 많을 텐데 모아 가셔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강조를 드립니다. 자, 비트코인도 지금 바쁘기는 마찬가지인데, 현재 2조 시총에서 그 앞으로 15배가 올라간다면 30조 시총인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모든 게 그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토큰화 되기 때문에 돈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그 주식조차 지금 일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그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이 디지털화 되는 데 있어서의 가치 저장 수단이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파괴력이 무서운데요. 자, 지금 비트코인은 이미 은시총 1조 7천억을 넘어서 지금 1조 9천억 달러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고, 사우디 아람코가 바로 그 따돌리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전 세계 시총 7위로 올라가 있죠. 자, 이 순위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서 돈의 흐름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불과 1년 전에 4,900만 원, 지금 1억 3,800만 원, 하루 사이에 조정을 받아서 1억 3,400으로 밀렸지만, 1년을 놓고 본다면 이렇게 2배 이상의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자,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간밤에 뭐 5, 600만 원이 빠졌죠. 매일과 매월 적립식 분산 투자가 시간을 녹여서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는 기간이 짧을수록 우리가 마음이 휘둘리는 거고, 기간을 한 달, 세 달, 1년, 또 이렇게 3년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면은
시장의 변동성과 리스크를 상당히 낮출 수가 있고 경제 독립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타 다른 코인도 한번 살펴본다면은 비트코인은 1억 3,400, 자, 이더리움이 463만 원, 솔라나가 34만 7,450원, 리플이 최근에 이제 약진을 보이고 있죠. 1,962원, 도지코인이 586원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그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일 거래량이 1조 9,500억, 그러니까 도지코인이 리플 다음으로, 일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코인이 도지코인입니다. 그리고 이 도지코인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있는 한 도지코인의 민코인으로서의 가능성, 그거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X의 결제 앱에 도지코인을 사용을 하고, 또 화성에 2년 안에 이제 화성에 무인 우주선을 보낼 예정인데, 자, 이런 게 이제 만약에 10년 안에 다 인류가 화성까지 가능한다면, 그때 금융기관은 상당 부분 사라질 거고, 이 도지코인 등 이런 이 암호화폐가 앞으로 결제 수단의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도지위원회, DOG 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곧 취임 예정인데, DOG, 트럼프도 여기 동의한 겁니다. DOG 위원회 수장으로 지금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이 최근에 100원에서 600원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갔었죠. 자, 어디까지는 이제 재미로 전부 잃어도 된다는 각오로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이제 조정을 하는 거고, 비트코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비트코인은 현재 7,849억 원의 거래가 일일 거래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4,400억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 돈의 흐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잘 캐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 일일 변동성을 놓고 본다면 테슬라 주식은 사실 하루에도 10%, 20% 상하방으로 움직이는 혁신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그건 항상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다만 이렇게 1년을 그래프를 확대했을 때는 테슬라의 주가가 225달러 선에서 352달러로 무려 130달러, 56%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보다는 큰 산, 숲을 보고 투자를 해야 현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이어지는 첫 번째 영상은 일론 머스크의 도전과 실패, 10년 전 역사를 그대로 보실 텐데요. 자, 펠콘 9, 스타쉽이 발사되기까지의 눈물겨운 스토리가 나옵니다.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고, 또 테슬라 개발하는 역사도 잠깐 나오는데요. 그 부분 여러분 잘 보시면 인사이트를 2030년에 테슬라, 비트코인은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여러분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2번 보시면, 자, 비트코인만으로 하루에 7천억 버는 회사, 바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마이크 셀러 회장을 말하는데요. 자, 이분의 인사이트가 담긴 왜 본인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왜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유명한 연설을 여러분이 들으시게 됩니다. 한 8분 정도 되는데요. AI 목소리로 더빙된 목소리 들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영상은, 자, 2009년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 이게 불과 15년 전인데요. 그 꿈이 지금 현실로 펼쳐지는 거 보면 여러분 몸에서 소름이 쫙 돋을 텐데, 이거를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여러분이 우리가 경제독립 2025년, 대망의 2025년을 후회 없이 보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11월, 12월을 잘 마무리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영상이 여러분께 큰 인사이트를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공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중요한 공지인데요. 지금 미국과 일본 해외에서 멤버십 가입하시고 마이라이프북 요청한 분이 좀 있으신데,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3일경제독립TV가 아직 구독자도 25만 명, 그리고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꿈과 의지는 매우 크지만 죄송하게도 아직 해외 배송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해 주는 거는 감사하지만 해외에 계신 분들은 국내에 오셨을 때 또는 국내 가족 주소로 알려주신다면 제가 배송을 해드릴 수 있는데, 자, 해외 배송은 죄송하지만 아직 좀 준비가 어렵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30일까지 이벤트는 국내 거주자에 한해서 그리고 메일 보내주시는 분에 한해서 발송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고요. 자, 미국이나 그 일본 또 뭐 영국 이렇게 해외에 계신 분들 저희가 역량을 좀 더 키워서 2025년부터는 조금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올해는 조금 해외 배송은 어렵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 3일경제독립TV를 커피 한 잔, 커피 두 잔 후원해 주신 분께는 국내에 오셨을 때 제가 그 감사함을 꼭 잊지 않고 마이라이프북을 꼭 한 권씩 챙겨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 후에 그 월드탑 PB, WORLD, TOP PB, @gmail.com 이 주소로 반드시 여러분 이름 그리고 가로하고 이름과 유튜브 네임이 틀리면 저희가 발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 가로하고 유튜브 닉네임, 핸드폰 번호, 정확한 받을 곳 주소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벤트는 11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대망의 2025년 마이라이프북 1권 중정하는 이벤트라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서 마이라이프북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과 소중한 자녀분께서 가장 빠르게 경제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적화된 10년 경제독립 재테크 다이어리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다이어리 시중에 그 25,000원 상당의 원래 그 정가가 나와 있는 다이어리인데 이 다이어리 그 2015년에 만들었죠. 당시 엔비디아의 주가가 0.5달러,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141달러. 다이어리 이 그 마이라이프 한 권의 가치가 100만 원이 훌쩍 뛰어넘는 그런 그 귀중한 다이어리라는 것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도 이를 통해서 경제독립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이라이프북 지금 실물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손바닥 하나 정도 크기보다 조금 큰 크기로서 양복 포켓과 그 여자분들 핸드백에 쏙 들어가는 크기인데요. 일기도 적을 수 있고 이제 다양하게 그 프로그램이 최적화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벅스 다이어리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값진 다이어리라고 저희는 자부하고요. 여러분이 2025년에 가장 빠르게 경제 독립을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관련해서 그 슈퍼리치의 메모는 마이라이프북의 해설서, 그리고 한국의 슈퍼리치와 부자의 선택은 여기에 기반이 된 그 책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그 부자가 되는 5단계 시스템이 여기 이제 자세히 들어 있으니까 이거 외에 이제 제가 12월 초 정도에는 그 우편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께 마이라이프북 사용 방법도 조금 자세하게 방송을 준비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멤버십 가입 방법은 간단한데요. 커피 한 잔 2,900원, 커피 두 잔 6,900원, 치킨 한 마리 3만원.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형편되시는 걸로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고, 가입 버튼은 이제 그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2025년에 경제 독립의 꿈을 좀 빨리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사이버캡 이제 꿈이 현실로 되는 거죠. 옵티머스 봇도 우리의 가정에 다가올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자, 이게 다가오면서 우리가 테슬라 주식, 비트코인을 우리의 경제독립 씨앗으로서 늘려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세 개의 영상 여러분이 보실 텐데요. 자, 테슬라, 우리가 경제독립의 꿈이 그냥 오는 건 아닙니다. 고통은 있을 수 있겠지만 테슬라와 비트코인 이거는 기본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이 경제독립 씨앗. 자, 여기서 경제독립 씨앗 올바르게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그 비실비실한 씨앗, 제대로 그 결실을 못 맺는 씨앗,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 뭐 부동산일 수도 있고, 어떤 경제독립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실한 씨앗을 10개 준비하는 것보다 단 한 개의 그 필살기 씨앗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 그 개인적으로 그 씨앗은 테슬라 비트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이 씨앗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제 팔란티어든 또는 그 아이온큐든 여러분만의 씨앗을 장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기본은 항상 테슬라 비트코인 기본이 된다는 것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놓고 보면 짧은 10년, 15년에 200배 상승한 테슬라 주식, 앞으로 10배, 30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어지는 영상을 보시면 확신이 드실 겁니다. 자, 비트코인도 최소 10배, 트럼프 2기가 이제
100만 개 국가의 그 전략 자산으로 가시화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그 손을 쓸 수 없는 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으셔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2025년 1월 20일 드디어 출범합니다. 자, 이제 그 미래에서 온 사나이 같은 일론 머스크의 그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하고 실행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자, 우리가 과거의 10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하고 경제 독립 씨앗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안타까운 그 사연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뜻한 바가 있어서 그 3일 경제 독립 TV 유튜브를 만들고 여러분께 비록 그 마이라이프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 경제 독립, 정말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나와 그 내 소중한 자녀의 경제 독립인데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 테슬라, 비트코인, 기타 등등 경제 독립 씨앗과 마이라이프북 그리고 3일 경제 독립 TV 신동일 소장 경제 독립 운동가와 함께 여러분이 앞으로 1년, 3년, 5년, 10년을 하신다면은 2030년 여러분은 반드시 경제 독립을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 자신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지는 3개의 영상을 정주행해 주시기 바라며 그 여러분의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크게 도움을 그런 좋은 일을 하셨다는 평을 받으실 겁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경제 독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02년에 스페이스X를 설립한 일론 머스크에겐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카펫과 마리아치 밴드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의 끝이 없는 야망도 있었습니다. 화성으로 사람을 보내는 임무를 수행 중인 일론에게 한계는 없습니다. 2023년 4월 20일 인류는 그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세계 최대 로켓 스타쉽이 처음으로 궤도에 진입하려 했을 때 말이죠. 이건 확실히 평범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스타쉽이 궤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일론은 실패를 통해 스페이스X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경제학과 물리학 학사 학위만으로 로켓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의 어머니 덕분에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일론은 퀸스 대학교에서 학부 공부를 시작했죠. 공학 교육으로 유명한 워털루 대학 대신에 퀸스를 선택했습니다. 퀸스에서 2년을 보낸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 편입했습니다. 그는 아이비리그에 다니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기술 분야에 있어서 기회의 땅 미국에서도 경제학과 물리학 학위만으로는 로켓 과학자가 되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론은 관련 책으로 독학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책을 습관적으로 읽었고 89살 무렵엔 모든 백과사전을 다 읽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에게서 지식을 흡수했습니다. 그는 항공우주 컨설턴트 짐 캔트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당시 짐은 컨버터블을 운전 중이었습니다. 일론이 자신을 인터넷 억만장자라고 소개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에스콰이어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당시 일론은 억만장자는 아니었지만 온라인 결제 회사 X 캄이 페이팔과 합병되고 이베이에 인수되면서 1억 8천만 달러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3가지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1억 달러는 스페이스X에, 7천만 달러는 테슬라에, 그리고 1천만 달러는 태양광 에너지 회사 솔라시티에 투입했으며 2001년 그는 러시아에서 재정비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구매하여 발사체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주를 향한 야망으로 화성에 쥐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할 생각이었죠.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탄 하나당 80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이는 일론이 준비한 러시안들이 젊은 청년 그건 안 되라고 했었다며 짐 캔트렐은 애슐리 벤스의 일론 머스크 전기에서 밝혔습니다. 일론은 미팅 중에 뛰쳐나갔습니다.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로켓을 만들고 발사하는 비용을 스프레드시트에 그는 작은 위성을 싣고 연구화물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로켓은 800만 유로 이하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는 자체 로켓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계사를 차리는 건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일론은 로켓 과학의 대부인 톰 뮬러라는 협력자를 찾았습니다. 톰은 당시 대형 항공 우주 회사 TRW에서 일했는데 이 회사는 후에 노스록 그루먼이 인수했습니다. 그는 아마추어 로켓 클럽의 일원으로 주말 내내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서 로켓을 만들고 발사했습니다. 아마추어 로켓 시장은 활발했으며 톰은 일론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는 스페이스X의 로켓에 동력을 공급하는 멀린 엔진을 설계했습니다. 이 엔진이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을 거예요. 멀린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면서 우주 비행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일론은 우주를 모두에게 개방할 유일한 방법은 재사용 로켓을 만들어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펠컨 9은 부스터가 지구로 돌아와 착륙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재사용이 이전에 펠컨 1이 있었습니다. 2006년 3월 24일에 처음으로 펠컨 1 발사가 시도되었습니다. 41초 만에 연료 누출로 추락했습니다. 2007년 두 번째 시도 때는 조금 더 나아졌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 때문에 궤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일론은 스페이스X에 투자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3번 연속 실패했을 때 이 모든 걸 다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왜죠?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론은 직원들에게도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인사 담당자 돌리싱은 질의응답 사이트인 쿼라에서 일론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털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일론은 가능한 한강한 의지와 맹렬함으로 내 쪽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한다면 돌리싱은 이어서 대부분은 일론이 가자고 하면 말했습니다. 지옥이라도 선텐 오일까지 챙겨서 기꺼이 들어갈 기세였습니다. 제가 본 가장 인상적인 리더십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론이 스페이스X를 구하는 동안 테슬라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페이팔 수익으로 수백만 달러를 투자한 후 테슬라 초기 단계에 합류해 회사의 이사회 의장직을 맡았습니다. 여러 차례의 경영진 교체 후 2008년 말 CEO로 남게 되었습니다. 테슬라가 심각한 공경에 처했을 때 첫 번째 자동차인 스포츠카 로드스터는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2008년 10월 테슬라는 회사를 운영할 자금으로 900만 달러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 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에게 수백만 달러를 더 투자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위기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아내인 저스틴과 이혼 중이었으며 그녀와는 새 쌍둥이와 쌍둥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일론은 2008년이 그의 인생 최악의 해였다고 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로켓을 궤도에 올리지 못했고 테슬라는 자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그의 회사 중 하나 또는 둘 다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애슐리 벤스에게 고통스럽게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스페이스X나 테슬라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남은 돈을 두 회사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돈을 나누면 두 회사 모두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 회사에만 돈을 주면 그 회사가 살아남을 확률은 더 높았지만 다른 회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죠. 나는 그 고민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마치 두 자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분이었어요. 어쩌면 그의 힘든 어린 시절이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만들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에서 자랄 때 수년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8학년 또는 9학년 때의 어느 날 그와 남동생 킴벌은 계단 꼭대기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몰래 다가와 그의 머리를 발로 차고 그를 계단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그 후 여러 명의 소년들이 달려와 그를 구타했고 그 구타로 인해 그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코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는 나중에 비중격 망곡증을 교정하기 위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일론은 집에서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일론은 한동안 아버지와 살기로 했죠. 하지만 그는 롤링스톤과의 인터뷰에서 아버지 에롤이 너무나 끔찍한 인간이었다고 일론은 말했습니다. 코딩에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때때로 밤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기도 12살 했습니다. 때 그는 블라스트라는 우주 테마의 비디오 게임을 코딩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한 잡지가 소스 코드를 발행하고 그에게 $500을 지급했습니다. 이 게임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그의 뛰어난 재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30살에 스페이스X를 설립하면서 공상과학의 판타지를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3번의 실패한 비행 시도에도 불구하고 벤처 자본의 투자 덕분에 스페이스X는 4번째 비행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미래는 그 4번째에 달려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28일 펠컨 1이 발사되었습니다. 발사 후 9분 31초 만에 로켓은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성공으로 스페이스X는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NASA로부터 국제우주정거장에 화물을 재공급하는 16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죠. 스페이스X는 죽음의 문턱을 넘었지만 테슬라는 여전히 손에 닿을 거리에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자금이 바닥 나가자 일론은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직원의 25%를 줄이고 주간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친구들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는 2천만 달러를 간신히 마련했으며 그 중에는 대리 이전 연도에 인수한 사촌의 데이터 센터 스타트업에 투자해 얻은 돈도 포함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가 혼자서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맞춰주기로 4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자금 조달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테슬라를 구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마지막 날의 마지막 1시간이었습니다. 테슬라는 2010년 주당 $17에 상장한 후 더 많은 고통의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2012년 출시된 모델 S는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사람들은 그 고급 차량을 구매하는 데 주저했습니다. 일론은 직원들을 영업직으로 전환해 $5,000를 예치한 사람들에게 구매를 완료하도록 설득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주문이 충분히 빠르게 들어오지 않자
테슬라는 유지 보수를 위해 공장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 이유는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고 주식이 급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일론의 기지가 통했습니다. 2013년 테슬라는 첫 번째 흑자를 기록하며 월스트리트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론의 목표는 항상 더 저렴한 전기차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모델 3에 대한 수요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생산 지옥에 그리고 빠질 지옥을 거예요. 지나고 있다면 멈추지 마세요. 일론은 처음에 모델 3를 주당 5,000대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초 몇 주 동안 주당 겨우 800대만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가장 저렴한 차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현금을 소모하고 있었습니다. 일론은 테슬라가 파산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었다고 상황이 너무 말했습니다. 위태로워서 일론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공장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는 또한 직원보다 더 많이 고통받기 위해서 그는 공장에서 블룸버그와의 잠을 잤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고통을 느낄 때 나는 고통은 내 테슬라가 다시 한번 위험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면서 가라앉았습니다. 테슬라는 생산을 증가시키고 2020년에 접어들면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있는 하나의 공장에서 전 세계 여러 개의 공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포드와 같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에 일론은 의존하게 테슬라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것입니다. 개입이 전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테슬라가 많은 돈을 가진 회사와 사실상 가치가 없는 회사가 되는 테슬라 것의 엔지니어들은 차이점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하면서 그 기술을 로봇에 탑재하고자 합니다. 테슬라가 2021년에 처음 옵티머스를 공개했을 때 아마도 부차적인 하지만 전시물처럼 통찰력 있는 느껴졌을 사람들은 것입니다. 옵티머스가 궁극적으로 자동차 사업보다 FSD보다 더 가치 있을 것임을 이해할 것입니다. 2023년 5월 내 이식시험을 사람들에게 진행할 수 있는 뉴럴링크의 잠재 잠재 승인을 승인을 판단하는 것 또한 아직 너무 이릅니다. 뉴럴링크의 칩은 뇌를 자극하여 척수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걷지 못하거나 팔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걷거나 팔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럴링크의 장기적인 목표는 인간과 AI를 융합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회사에는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성으로 가서 지구에서 벗어나는 꿈,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는 교통체증에서 벗어나는 꿈, 인간 생물학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꿈입니다. 일론은 10년 넘게 수많은 회사를 구축해왔지만 그 잠재력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가 충분히 중요하다면 당신은 행동해야 합니다. 설령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말이죠. 승리 전략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승리의 전략은 단 하나, 최고의 화폐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통화인 달러를 보유하면 결국 가치는 0이 될 것입니다. 더 약한 통화를 보유하면 몇 년 안에 0이 될 것입니다. 금은 통화보다 더 나은 화폐입니다. 주식은 금보다 더 좋은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더 좋은 화폐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기존의 조직 회사, 투자자들은 S&P 지수와 기업 주식이 최고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수익화했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업 주식과 비트코인을 비교 분석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S&P 지수의 전통적인 수익률은 연 7% 정도입니다. 이론적으로 비트코인은 연간 14%의 수익을 내야 합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지난 높은 3년 동안 연간 4,05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기간 동안에는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업이 완벽한 화폐나 디지털 화폐만큼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경영진으로 인한 주식 희석입니다. 경영진은 매년 수익의 1%를 자신들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노동의 위험이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 기업은 인건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1%입니다. 경쟁이 있습니다. 더 많은 금이나 아이폰, 생산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1%의 비용이 더 들겠죠. 여러분에게는 기술이 있습니다. 카메라 사업을 정말 잘했는데 이제 카메라가 소프트웨어가 1%의 되었습니다. 비용이 더 들 것입니다. 규제가 있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웹에서 무언가를 페이스북이나 구글에 벌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이것도 1%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세금이 부과됩니다. 직원의 위치, 경영진의 위치, 회사의 위치, 본사의 위치까지 1%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실제 전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폭파하는 탱커를 전쟁일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와 같은 경제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모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인지 묻는다면 연간 7% 정도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100년 동안 항상 7%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의 수익률과 14% 수익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은 실제로 이러한 비용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피할까요? 비트코인의 장점은 경영진을 사이버네틱 제어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소프트웨어가 시스템을 제어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무료로 작업을 시행합니다. 노동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대체합니다. 경쟁을 완전 무결한 개념으로 대체합니다. 비트코인은 하나뿐입니다. 사토시가 세상에 선물로 준 것입니다. 경쟁자가 없으며 차선책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비트코인을 만들어서 아무런 이득도 없이 우리 모두에게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특하고 대체할 수 없으며 특별한 이유입니다. 비트코인은 아이폰 15와 같은 기술 위험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것의 2100만 분의 1에 불과한 돈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은 실제로 사라지지 않을 불멸의 것입니다. 상품입니다. 1000년 후에는 모든 것의 2100만 분의 1을 소유하고 싶게 될 것입니다. 10만 년 후에도 모든 것의 2100만 분의 1을 소유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이 경쟁의 하향 평준화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며 기술 파괴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규제, 과세, 전쟁과 함께 디지털 자산이 되면 사이버 공간에 살게 됩니다. 파괴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파괴할 수 없지 않으며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다른 시스템의 노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회사나 가족에게 100만 달러가 있고 이를 세계 준비 통화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물가 상승률이 7%인 100년 후에는 오늘날 달러로 977달러를 갖게 될 것입니다. 100만 달러에서 1000달러가 될 것입니다. 1000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2의 10제곱분의 1입니다. 100만 달러를 모두 가지고 3.5% 이자를 주는 국채를 사면 실질 수익률은 3.5%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를 10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3만 1000달러가 될 것이며 이는 여러분의 재산의 3%에 불과합니다. 만약 당신이 똑똑하고 S&P에 투자한다면 100만 달러를 갖게 될 것입니다. 10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부를 갖게 되겠지만 그 이상은 아닐 것입니다. 절반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을 S&P에 투자하면 5억 1200만 달러를 갖게 됩니다. 100% 비트코인으로 투자한다면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100만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100년 동안 7%의 실질 수익률로 보유하기만 하면 2의 10제곱배까지 1024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기는 전략이 있고 지는 전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전략, 거래, 투자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현실 세계는 어떨까요? 실제 세계는 이렇습니다. MICROSTRATEGY가 지난 2.5년 동안 비트코인에 투자한 비트코인은 S&P, 나스닥, 금, 은, 채권을 능가하는 성과를 불을 파괴하고 은은 불을 파괴하고 금은 불을 파괴하고 비트코인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MICROSTRATEGY는 어떤가요? 트위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트위터 트롤처럼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돈을 잃었어라고 말하죠. 이것이 바로 MICROSTRATEGY의 성과입니다. 이것이 비트코인 표준을 따른 당신의 회사입니다. 이것이 비트코인 표준을 따른 당신의 가정입니다. 달러 원가 평균 또는 비트코인 원가 평균을 유지하면 결국 어떤 가격으로 구매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매수하고 매도하지 않으며 채권, 은, 금 등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를 볼까요? 세계는 경제전쟁 중이지만 비트코인이 우월한 자산이라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게 비트코인은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모든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먼저 금의 가치를 떨어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은 더 이상 그 다음에는 다른 저장 가치를 떨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S&P 지수, 채권 등과 같은 것들 말이죠. 그래서 금의 가치를 떨어뜨릴 때 비트코인의 가치는 30배 하지만 이러한 것입니다. 다른 자산들의 가치가 오늘날의 달러 가치로 500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레이저 아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아이즈는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절약하라고 말합니다. 이 특별한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비트코인을 알릴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세상의 책임자로 세워도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습니다. 99%의 기업들도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99%의 노동자들도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1%의 기술과 운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두가 비트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기업의 CEO입니다. 첫 번째는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입니다. 자동차 팬뿐만 아니라 환경운동가들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드스터의 경우 제로백이 겨우 4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오직 배터리로만 움직입니다. 테슬라는 이르면 2011년에 전기 세단을 만들어 대중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스페이스X의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우주여행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죠. 작년에는 NASA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국제 우주정거장으로 화물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솔라시티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가정용, 기업용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기업 일론은 실리콘밸리에서 페이팔 초기 멤버로도 유명합니다. 페이팔은 2002년 이베이에 무려 15억 달러에 매각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를 초대해서 기쁩니다.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찰리 당신의 팬이었어요. 혹시라도 일론 당신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자기 남아공에서 시작해 볼까요? 어떻게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나요? 남아공에서 태어나 공부를 하면서 기술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프로그래밍을 독학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살에 제가 만든 첫 게임을 팔기도 했어요. 기술에 대해 공부하다가 깨달았는데 모든 혁신은 항상 미국에서 나오더군요. 저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부모님을 설득했죠. 두 분 다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지만 결국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17살에 캐나다 여권을 받고 3주 뒤에 바로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캐나다를 통해 미국으로 오셨군요. 마이너스 그 후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페이팔을 설립했고 15억 달러에 페이팔을 이베이에 넘기셨죠. 페이팔 이후 돈을 꽤 벌긴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다니면서 세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칠 분야가 무엇일까? 첫 번째, 인터넷 기술.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교통수단. 세 번째, 우주여행을 통해 지구를 넘어 다른 행성으로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엔 엄두도 못 냈지만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페이팔로 충분한 돈을 모았기에 그 분야들로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우주 진출을 위해 스페이스X를,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교통수단을 만들기 위해 솔라시티와 테슬라를 설립했습니다. 우주 진출에 대해 좀 더 애기해봅시다. 미국 정부나 NASA 같은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 어떻게 우주에 진출할 수 있나요? 일반 사람들도 우주에 갈 수 있나요? 우주 진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구 궤도 위에서 활동하는 분야와 지구 궤도 안에서 활동하는 두 분야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대중들은 우주로 나가는 것과 궤도로 나가는 것의 차이를 두 분야를 잘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구 궤도 내에서 활동하는 우주선을 만들려면
마하 3 정도의 속도로 지구 궤도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마하 25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엄청난 있어야 차이죠. 합니다. 심지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에너지 양이 제곱으로 증가합니다. 마하 3의 속도는 9단위의 에너지면 충분하지만 마하 25의 속도는 625단위의 필요한 에너지가 차이가 100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궤도 안에서 활동하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궤도에 진출하겠죠. 제프 베조스의 블루 오리진처럼요.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도 물론입니다. 기술적으로 큰 진전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그는 막대한 투자를 받고 있죠. 스페이스X는 어떤가요? 궤도 진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본도 훨씬 많이 투입되고 계속해서 기술적인 한계를 돌파해야 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우주선을 궤도로 보냈습니다. 스페이스X의 정말 큰 이정표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궤도에 보냈잖아요. 말레이시아 인공위성을 궤도로 보낼 것입니다. 로켓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로켓과 항공 사업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켓이 아니라 발사 서비스를 팔죠. 올해 말에는 케이프 커네버럴 기지에서 로켓을 발사합니다. 팔콘 9이죠. 팔콘 9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약할 것입니다. 당신은 민간 기업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특히 그동안 규모와 관련된 이유로 정부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분야에서 말이죠. 민간 기업은 최적화에 매우 능숙합니다. 정부보다 훨씬 좋은 성과와 혁신을 거두죠.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물론 기초과학이나 연구와 같이 정부의 활약이 필요한 분야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이스X 이전의 우주 산업에 큰 혁신이나 발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로켓 사업을 시작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고 정말 어려운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전 세계적으로 로켓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하죠. 우주 산업에 대한 장벽은 정말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이 산업에 발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로켓을 전공한 건 아니지 않나요?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물리학과 로켓 공학은 다르지 않나요? 기본 개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을 통해 기본적인 토대를 배웠어요. 물론 따로 공부해야 하긴 했죠.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오후에 로드스터를 운전했습니다. 이 차에 관심을 가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실리콘밸리의 반응이 최신 기술과 성능 등 모든 것이 있는 차니까요. 혹은 최신이라면 무조건 사는 부자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도 중요하고요. 현재 테슬라는 어디까지 발전했나요? 어떻게 전기로 이런 성능을 낼 수 있나요? 테슬라의 제로백은 3.9초입니다. 스포츠카와 다른 모든 차를 통틀어도 로드스터는 독보적입니다. 탑기어 테스트에 따르면 테슬라 로드스터가 포르쉐의 GT3를 이겼습니다. 대단하네요. 로드스터 스포츠 버전은 훨씬 빠를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 좋은 스포츠카가 테슬라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전기차 세단을 만들고 싶다고 하셨죠. 테슬라의 가장 큰 목표이자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 혁명을 더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경제학에서 공공재 소비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연못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고 연못은 망가지겠죠. 이산화탄소 때문에 대기와 바다 환경이 오염되고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스는 고갈되고 있지만 인간은 바로잡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혁신, 그리고 그 혁신이 전기차인 거죠.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높은 에너지 효율성입니다. 테슬라 로드스터의 에너지 효율이 스포츠카도 아닌 토요타 프리우스보다
입에 높은 이유는 전기 엔진이 본질적으로 전기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데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로드스터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좋은 전기 엔진은 에너지 효율성이 거의 90%입니다. 반면에 가솔린 엔진은 1718% 정도이며 대부분은 열로 빠져나갑니다. 2.5갤런 정도의 가솔린을 채워 넣어도 반의 반도 안 되는 에너지만 만들어지는 거죠. 전기차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산업이 여기까지 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는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이 미래는 전기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문제는 미래로 나아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입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발전 속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무도 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미래는 전기차의 시대가 될 거예요. 테슬라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데 왜 처음 출시한 것이 로드스터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인가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오해를 하는데요. 부자들만 탈 수 있는 스포츠카를 만들어서 어떻게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지? 원래 새로운 기술은 비쌉니다. 모든 기술이 그렇죠.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 때는 일단 기술의 구현에 최선을 다합니다. 기술 구현에 성공한 후에는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핸드폰, 자동차 등 거의 모든 것들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자들의 장난감과 같았지만 비용이 낮아져 대량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테슬라도 스타트업입니다. 수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지을 수도 없었고 1년에 몇천 대의 자동차를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차 가격을 낮추려면 생산량을 높여야 하죠. 기술도 아직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생산 문제와 새 기술 문제 모두 있었죠. 그래서 일정 규모까지 회사를 키워야 했습니다. 회사를 키우면서 시스템의 버그를 잡아내고 제품을 생산해야 했습니다. 최대한 실수도 없어야 했죠. 그렇다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요?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기술의 발전을 계속해 나갔나요? 다행히 잘 풀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조금 헤매기도 했지만 현재는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000대의 로드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전기차 세단도 발표했습니다. 성능보다는 기능에 더 중점을 맞추었으며 가격도 5만 달러 정도의 절반 가격 정도밖에 안 되죠. 2010년에는 로드스터 생산량이 얼마나 더 증가할까요? 1,000대 정도가 될 거예요. 세단은요? 세단은 2년 뒤에 출시될 것입니다. 2011년 정도가 되겠네요. 세단의 예상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1년에 약 2만 대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하지만 어렵습니다. 10만 대의 생산량을 갖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단 세단을 2만 대 정도 만들고 다양한 버전도 개발하려고 합니다. 전기 세단도 계속 발전시켜 3만 달러짜리 차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대한 빨리 대량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테슬라에서 만드는 차뿐만 아니라 우리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업들도 도울 것입니다. 최근에 다임러와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성공 운전기차 혁명을 최소 5년 앞당기는 것입니다. 전기차 혁명을 앞당기는 것이 테슬라의 목표인가요? 아니면 훌륭한 전기차 회사가 되는 것이 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잘한다면 나머지 하나는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테슬라를 설립했나요? 기존의 자동차 기업과 협력하면 되지 않나요? 파괴적인 혁신을 하기 위해서죠. 어떤 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예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합니다. 레리와 세르게이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인터넷 기업도 많은데 왜 구글을 만들었나요? 여전히 일론 당신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투자자들에게 돈만 많이 받으면서 정작 목표는 이루지 못했다고 말이죠. 우리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에 계속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았을 당시엔 어떤 목표가 있었나요? 당시엔 많이 부족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외부 1억 달러 투자 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가장년 여름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바로 허리케인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변수 때문에 계획을 일부 변경해야 했는데 많은 직원들을 떠나보내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아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돈을 투자했고요. 회사에 정말로 돈이 없었고 생존이 달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괜찮습니다. 3분기에는 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너스 로드스터의 성공 덕분인가요? 그 외에도 다임러 같은 자동차 기업의 파워트레인을 공급합니다. 다임러의 스마트를 전기차로 바꾸는 원래부터 전기차로 설계되었어요. 배터리만 해결되면 가능한 문제였죠. 1년 반 전에 다임러와 만나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과의 협업도 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작은 자동차 스타트업이 우리와 협업을 한다고 이와 같은 태도였죠.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설득하나요? 차를 한번 타보고 기술을 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다임러는 다른 기업들과 달랐습니다. 한 번은 다임러의 R&D 리더인 웨버를 만나러 인도로 가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오히려 제게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더 많은 전기차를 출시하고 싶지만 충분한 자본과 자원이 없어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로 움직이는 스마트를 제안했습니다. 스마트는 원래부터 전기차로 설계되었기 때문이죠. 그 후 얼마나 오래 협업할 것인지 웨버는 프로토타입만 가져온다면 협업을 오래 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테슬라의 파워트레인 팀이 대단했죠. 40일 뒤 그들이 테슬라에 방문했을 때 우리는 스마트 전기차를 그들은 정말 좋아했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같이 협력해 나가자고 하더군요. 그 후에 테슬라와 다임러는 R&D 계약을 그리고 결국 스마트 전기차 1,000대를 공급하고 만약 제품에 만족한다면 더 많은 차를 주문하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접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로드스터는 어떤 사람이 살까요? 차의 성능과 퍼포먼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오너들이 구매할 것 같습니다. 로드스터가 실제로 람보르기니보다 빠르잖아요. 그 어떤 차보다도 빠를 것입니다. 물론 몇백만 달러 슈퍼카들은 이기기 힘들겠죠. 페라리 엔조 같은 슈퍼카 말이죠. 하지만 웬만한 스포츠카보다는 빠를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하기도 쉬워요. 아주 높은 성능과 편리함을 동시에 원한다면 로드스터가 유일한 나올 세단도 많은 분들이 좋아할 거예요. 관리나 운영 비용도 훨씬 저렴할 것입니다. 본인이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나요? 저는 논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논란이 저를 따라다녀요. 큰 목표에는 언제나 비판이 따라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큰 성공을 거두고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목표를 이루려고 하죠. 기업의 크기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고 우주 비행사들을 실을 로켓을 만들고 있죠. 앞으로 2년 뒤엔 무엇을 할 건가요? NASA가 무엇을 요청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올해는 NASA가 유인 우주선에 대해 얘기할 텐데요. 백악관은 이미 유인 우주비행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패널을 소집했으며 그들은 몇 달 안에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중 일부가 스페이스X에 유리한 방향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안이라는 것이 만약 스페이스X가 해내지 못한다면 2010년 이후에는 전적으로 러시아에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달러가 러시아에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직접 우주에 갈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직은 없습니다. 가고 싶긴 한가요? 만약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면 진작 우주에 갔을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 가고 싶습니다. 세르게이 브린은 가고 싶어 하나요? 기회가 되면 가고 싶다고 하긴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우주에 가고 싶습니다. 이제는 개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게 거의 힘들어진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들 때문인가요? 아이들도 있고 회사들에 대한 책임도 있다 보니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한다고 하면 단순히 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으로 많은 성공이 An even cooler catch. Thank you for watching, but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an awesome recap of what has been the most epic day.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적어집니다. 적을수록 수많은 경제 고민이 적어집니다. 경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인 우리. 다이어리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들을 적어나가며 우리 모두가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더 나아가 각자의 꿈을 이루는 그날까지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과 함께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첫 번째 경제 다이어리 마이 라이프북.